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3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날 법원이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이에 때맞춰 거의 같은 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북한이 접경지 도발, 가짜뉴스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다소 뜬금없는 북한의 선거 개입을 언급한 건데요. 이는 지금 북풍몰이를 벌이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 애를 쓰고 있는 자들이 할 소리는 아닌 거죠.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무언가 서둘러 덮고 물타기 하려는 다급함이 느껴지는데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북풍 총풍 공작 경고 발언과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의 실형 선고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짜고 치는 고스톱일까요?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북풍, 총풍 공작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제 눈에는 더욱더 이상하게만 보입니다. 연평도, 철원, 파주 주민들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 대화를 시작해달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호소합니다. 연평도에는 13년 만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생존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군의 무인 정찰기 가동 때문에 무력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한밤에 서울 동작대교에 12대의 장갑차와 무장병력이 등장해서 놀란 시민들이 신고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됐던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위험은 1000만분의 1이라도 결코 높여서는 안 됩니다. 만에 하나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 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를 예감했던 걸까요?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총풍 공작에 대해 경고했는데요. 그런데 그새를 못 참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입을 열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왔다면서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마치 이 정권이 앞으로 벌일 일들을 예언이라도 하는 듯 들렸는데요. 역시 제 귀에만 그렇게 들렸습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 가장 호전적이며 공격적인 인물,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일 텐데요. 짖는 소리만 요란한 겁 많은 개가 아니길 바라봅니다.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비 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음을
국민들께 알려 국민들께서 안심하시고 또 국민들의 방위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북한 도발 발언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며 크고 작은 사건들이 수면 아래로 묻히고 말았는데요. 그건 바로 오늘 나온 뉴스 중 가장 큰 사건인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사건의 실형 판결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 직전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가 손준성 보냄 표시가 붙은 고발장들을 텔레그램으로 당 캠프 관계자에게 전송했는데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었던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전달자로 지목되면서 검찰이 정치권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재작년 5월 손준성 검사를 법정에 세웠고 기소 1년 8개월 만에 1심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대한민국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된 이상 줄줄이 엮여질 게 뻔해 보이는데요.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손준성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수도 있을 듯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1심 판결이며 이후에 분명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빨리 판결문을 받아봤으면 합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최종적으로 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송 검사가 직접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발장 일부를 직접 작성하거나 검토에 관여했다는 게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발장에 검사나 구성원이 받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도 있다면서 송 검사에게 고발을 이루어지도록 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특히 고발장을 당 캠프에 전달한 김웅 의원도 공모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두 사람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최종적으로 실행되진 않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도 입건했지만 결국 무혐의로 처분했는데요. 이 정도 판결이 나왔다면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는 힘든 거죠. 공수처는 김웅 의원도 송 검사와 공모했다고 봤지만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며 처분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검찰은 공수처 판단과 달리 김 의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면죄부를 줬지만 공수처와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사실 이 뉴스가 오늘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대통령님과 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님과 제가 힘을 합쳐서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민생이고 저는 그거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이제 설 연휴 전에 여사 가방 논란 관련해가지고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재남용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좀 점쳐지는데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다. 이 정도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 위원장님 사퇴 요구를 가지고 대통령 당무 개입이라고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를 대통령이나 아바타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사람들은 저를 대통령이나 아바타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사람들은 저를 대통령이나 아바타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바타면은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나요? 글쎄요. 중요한 건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목표는 동료 시민과 이 나라를 발전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요. 저를 대통령 아바타라고 하지 않았나? 제가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나?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자신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한 발언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폭로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건 선거저지 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자신에게 보내 비대위원장 사퇴를 강요했다는 한 위원장의 폭탄 발언이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으로 되돌아오고 있는데요. 대통령과 맞짱을 떠보겠다고 벌인 그의 객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알 겁니다. 박근혜 씨도 같은 당무 개입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동훈은 지금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닐 겁니다. 이거야말로 한동훈의 패착에 빚어낸 결정적인 자책골인데요.
벌써 자신이 미래의 권력인 줄 착각한 소통령의 오바가 윤석열의 최후를 앞당겨 버렸습니다.